자, 그래서 64의 세제곱근은 4라고 했던 이유는 64의 세제곱근은 3개인데 하나로 했기 때문에 틀렸고, 그 3개는 이거죠. 그다음에 요거를 좀 빨리 찾는 방법은 어차피 4를 세제곱하면 64인데 4랑 하나는 4오메가고 하나는 4오메가 바. 이렇게 생각해요. 오메가를 잘 외우면 그러니까 어떤 수의 세제곱근은 다 찾을 수 있어. 오메가만 외우면. 봐봐. 어떤 수의 x의 세제곱근이 a잖아. 그럼 이걸 실수가 되는 거는 뭐야? 세제곱근 a잖아. 그럼 하나는 세제곱근 a의 뭐야? 오메가일 거고 하나는 세제곱근 a의 뭐야? 오메가 바가 되겠지. 그럼 내제곱근도 뭐라고 있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없으니까 알겠지? 자, 마이너스 80의 내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없죠? 맞죠? 음수의 내제곱근에 실수인 것은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A 두 개잖아. 근데 루트 A는 뭐야? 그냥 A의 제곱근이다. 이거는 맞지. 맞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다고 알겠지?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맞죠? 우리가 양수하고 음수 나오는데 어떤 수 x의 n승에 양수는 x의 n승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했죠. 양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했죠. 그래서 양수일 때도 몇 개고 한 개고 0일 때도 몇 개? 0으로서 한 개고 음수일 때는 한 개고 이때는 이게 a가 양수면 그냥 이게 양수가 되는 거고 이때는 a가 음수면 그냥 이 자체로 하고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 그래서 우리가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실수도 중에서. 뭐냐면 홀수 제곱근은. 즉 세제곱근하고 5제곱근, 7제곱근 이런 거는 이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차 함수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고 차이점은 그냥 마이너스 1,1하고 1,1 여기서는 좀 밑에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뻗어간다 했죠. 그래서 이게 양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그 녀석의 양의 제곱근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녀석의 음의 제곱근은 이렇게 표시하고 맞지? 0일 때는 0으로서 한 개고 음수일 때는 없다고 했어요. 맞죠?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수인 것이 없다는 거죠. n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가 있다 했어? n개가 있다고 했어요. 복소수 범위에서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계산할 때는 항상 기억하지만 항상 여기에는 얘가 없으면 여기에 이렇게 2라고 적으세요. 안 적으면 실수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729가 있으면 여기 2라고 안 적으면 이거 세제곱근 729 이렇게 착각으로 적을 수도 있다고. 이게 1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근데 이게 1은 절대 될 수 없잖아. 제곱근의 가장 기본은 2라고 했잖아. 맞지? 좀 닦고 하자. 아이고야.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27이 뭐야? 3의 3승이잖아. 그럼 얘는 세제곱근이고 3의 6승인데 3의 6승은 다시 보면 뭐야? 3의 6승은 다시 보면 뭐야? 3의 제곱의 세제곱근이죠. 그래서 얘는 사실 9죠, 9. 전만은 맞지? 그 다음에 쟤 같은 경우는 뭐야? 4제곱근에 3을 8승이면 얘는 4번 하면 뭐야? 3인데 8승이니까 3의 제곱이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6제곱근에 729죠. 729가 3의 뭐야? 6승이고 729는 3의 5승이 243이고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얘 홀수는 그대로 나온다고. 그대로. 우리가 n이 짝수일 때는 요거는 항상 절대값 a라고 생각해라 했는데 얘는 우리가 이거는 무조건 절대값 a야. 얘는 무조건 절대값 a거든. 근데 이때는 이제 절대값 a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어요. 이때는 n이 우리가 아는 짝수일 때는 절대값 a인데 n이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얘가 음수면 음수로 나오고 얘가 짝수면 짝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a로 나온다는 거.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듭 제곱근 이런 거 하나하나 더 배우면서 개념이 달라지는 걸 기억을 하시라고. 알겠지? 그럼 얘는 9로 나올 거고요. 얘는 4점 곱하면 3인데 3의 제곱이니까 얘도 9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3이죠. 맞죠? 그래서 81 더하기 3이니까 84가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가 봐봐. 우리가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은 이것도 A 플러스 B의 A 제곱 빼기 AB 플러스 B 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면 먼저 A의 더하기 B는 얘는 생각해보려면 뭐야? 세제곱근 A의 뭐야? 3승 더하기 세제곱근 B의 3승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저거를 인수분해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세제곱근 A 더하기 세제곱근 B.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근 A의 제곱. 원래는 이 전체의 제곱인데 제곱을 안에 넣어주면 되죠. 맞죠? 그 다음 빼기 세제곱근 AB. 그 다음에 세제곱근 B의 제곱. 됐지? 그럼 먼저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되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오케이? 그래서 요 위에 2번 위에 저거라고 했나요? 2번 위에 요거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저 공식은 세제곱근은 이런 식으로 써요.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고, 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응용하면서 배운 거죠. 도hen이 너희끼리 이름 별명 진 거가. 근데 원래 도hen이 오타니 같잖아. 멋있잖아, 오타니 같이. 도hen이. 태어나 아직 안 했나?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4제곱근 16은 그냥 뭐야? 은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4라고 하면 안 되잖아. 맞지? 맞지? 4제곱근 16은 적고 있니 아직? 자, 이번은 이제 저식을 다시 적기 싫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고 적지? 우리 수학 문제에서 이 말 잘 나오잖아. 저식을 그대로 따른다. 우리가 준식이라 해. 준식. 주어진 식의 줄임말이야. 알겠지? 주어진 식의. 그래서 주어진 식은 4제곱근 16은 2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가 그대로 있고요. 얘는 뭐야? 세제곱근 3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3 빼기 1이니까 2죠. 그래서 이거 지워서 2번의 준식은 루트 2. 공식이 눈에 보이니? 요거의 제곱이 여기 돼 있고, 요거 두 개 곱한 거 부호 반대로 돼 있고, 요거 제곱이 여기 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a-1에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1 나오니까 a 세제곱 빼기 1. 맞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없는 거는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맞지? 적어서 전개를 하면 전부 다 있어갖고 다 약분이 돼서 결국은 6이 된다는 거. 알겠지? 자, 사실상 한번 가보면 64는 2의 몇 승이죠? 6이기 때문에 이거는 2예요, 사실은. 맞지? 그 다음에 이건 루트 2예요. 맞죠? 그러니까 봐봐. 이것만 만약에 질문한다면 얘는 뭐야? 6제곱근의 2의 6승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2로 나와야 된다. 짝수니까. 그래서 얘는 2고요. 그러면 이제 12제곱근의 64는 얘는 뭐야? 12제곱근의 2의 6승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2 곱하기 6에 2의 6승이니까 이게 6, 6이 같으면 6은 약분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루트 2제곱근인데 얘는 생략하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건 루트 2다. 알겠지? 그 다음 얘는 뭐야? 2의 6승이니까 이게 세제곱근이고. 그러니까 얘를 만약 간단하게 하라면 얘는 뭐야? 세제곱근이라고. 괜찮니? 근데 다 약분되니까 그냥 얘는 계산 안 하고 약분하면 되고. 자, 4번 한번 가봅시다. 4번. 4번은 이제 8, 4 얘들아. 내가 제곱수를 빨리 외우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죠. 8, 4, 16, 32, 64 이런 거 보면 2의 거듭제곱이고, 그 다음 3, 9, 27, 81, 243, 그 다음 뭐죠? 729 이러면 3의 거듭제곱이란 거 알고, 그 다음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25, 그 다음에 625 이러면 5의 거듭제곱이고, 6은 뭐죠? 6, 36, 216, 맞죠? 7은 혹시 알고 있나? 7, 49, 뭐지? 7의 세제곱이 잘 나온다, 생각보다. 343이다. 7의 세제곱. 8의 세제곱은 2의 9승이니까 510이고. 9의 세제곱도 잘 나오지. 9의 세제곱은 뭐야? 729. 그 정도는 세제곱수도 좀 익숙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얘는 뭐야? 루트에, 얘는 2의 12승, 2의 22승. 얘는 2의 20승, 2의 30승, 2의 20승.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제곱거니까 2가 적어야 되는데 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수를 안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풀 때 1 곱하기 6이라 해서 6제곱근 64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래서 이럴 때는 2라고 적던데 얘는 굳이 한이니까 적을 필요는 없다, 알겠지? 맞지? 그러면 이런 거는 항상 계산할 때 뭐야? 공통을 없애는 거죠. 2의 12승을 묶어내면 얘는 1이 남고 얘는 2의 8승이 남죠. 맞죠? 그 다음 위에는 2의 몇 승을 공통이 되지? 2의 몇 승? 22승이죠. 미안합니다. 22승이죠. 그래서 얘는 2의 10승이 남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2의 몇 승이 공통이 되죠? 20승이 공통이니까 이건 2의 10승 더하기 1이 남죠. 그래서 얘들이 약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고. 그럼 얘는 루트에 2의 몇 승? 8승. 그럼 얘는 2의 몇 승? 4승. 그래서 16. 2의 8승은 256이니까 256의 루트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알겠죠? 오케이. 나중에 배우는 데 있잖아. 나중에 배우는데 이렇게도 한다? 요거는 우리 명절 끝나고 배우자. 그 다음 다는데 오늘 요거 끝나자마자 그냥 블랙라벨 할 거라서 안 할 건데 결국은 얘가 왜 우리가 지수를 자연수만 안 된다고 하냐면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배우냐면 A의 n분의 m승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게 이게 분모로 와. 그래서 봐봐.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이다, 그죠? 루트 A부터 하자. 루트 A라면 얘는 뭐야? 여기 2가 있잖아. 그럼 얘는 A의 2분의 1승이라는 뜻이거든. 이해되겠어? 요게 약속이라고 그냥 정해버려, 나중에. 그래서 지수는 유리수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친구는 제곱하니까 A의 1승이 돼서 얘는 A가 되는 거고. 얘는 뭐야? N제곱하면, 실제로 이걸 N제곱하면 얘는 A의 1승이니까 A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여기가 2가 생략된 거거든. 그럼 얘는 뭐야? 2의 2분의 8승이라 해서 뭐야? 2의 4승에서 16. 요렇게 찾기도 합니다. 요렇게 찾습니다, 나중에는. 알겠죠? 그래서 지수 확정이 그 뜻이야. 지훈이 알겠어?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수학이 뭐야? 좀 쉬워질 때도 많죠, 사실. 자, 없으면 같게 만들어주라는 게 우리의 수학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없으면 같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수학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가 있으니까 2, 없으니까 2에 3, 6이야. 그럼 2, 3, 6의 최소 공부했었는 거죠? 6이죠. 그러니까 얘는 1번의 준식은 전부 다 6제곱으로 바꿔야지. 그럼 2에 3을 곱했을까? 6제곱 거니까 저기에 지수에 다 3승배.
A의 9승배 되고 B의 3승배가 되고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근이 6제곱으로 바꾸니까 얘는 A의 뭐야? 8승배가 되고 A의 뭐야? B의 4승배가 돼버리죠.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6제곱근 되고 A의 5승배, B의 제곱배가 되죠. 맞죠? 그럼 이제 6제곱근 되면 이제 지수법칙만 하면 되면 사실은 A가 이제 9승에서 뭐를 빼고 8을 빼고 여기는 다시 5를 더하면 되죠. 맞죠? 맞지? 그 다음에 B를 보면 B는 사실 요걸 계산할 때는 B분의 1이 되죠. 근데 여기에 다시 뭐를 곱하니까 2를 곱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뭐야? 3 빼기 4 더하기 요렇게 가는 게 편하겠죠. 맞지? 그럼 얘는 이제 6제곱근에 얘는 A의 6제곱 되고 B가 돼요. 그럼 얘는 6제곱근인데 얘는 6제곱수이기 때문에 A로 그대로 나가고 6제곱근 B 이렇게. 그러니까 제곱근에서 요게 A로 나가는 게 요게 2승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똑같은 거는 A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없으니까 요렇게 적으라고, 요렇게 적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2번을 보면 2번은 사실은 2번의 준식은 세제곱근 4제곱근 A분의 그 다음에 세제곱근 제곱근 A가 되고 맞지? 곱하기 제곱근 세제곱근 A가 되고 분의 제곱근 6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돼서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나는 뭐야? 12제곱근 A 분의 6제곱근 A가 되고 잘 따라오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6제곱근 A분의 12제곱근 A 그래서 1이 되겠지 맞지? 자, 3번을 잘 봐. 3번을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 뭐가 편한지 봐봐. 알겠지? 3번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얘는 근호 안에 근호가 막 있는 이런 형태야. 알겠지? 자, 뭐가 편한지 봐봐. 알겠지?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봐봐. 첫 번째 방법은, 근데 뭘 하든 상관없어. 첫 번째 방법은 얘 곱하기 얘라고 생각하는 거야. 결국은. 그럼 얘는 뭐야? 루트 A 곱하기 루트의 4제곱근 A 곱하기 루트의 4제곱근의 세제곱근 A 제곱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해돼? 그럼 여기는 원래 없는 거나 적어주는 게 문제 풀 때 안 틀리는 거니까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얘는 뭐야? 루트 A가 되고 얘는 뭐야? 8제곱근 A가 되는 거고 얘는 뭐야? 24제곱근 A가 되는 거야. 그럼 공통적으로 몇 제곱근으로 바꾸는 게 맞아? 24제곱근. 그럼 24제곱근의 A, 주연아 몇 제곱이 되니? 그쵸. 12제곱근이 되겠죠. 그 다음에 24제곱근의 A 몇 제곱이 되겠니? 3제곱. 38이 24니까. 요게 이쪽으로 바뀌죠. 3으로 보였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24제곱근의 A. 그럼 얘는 이제 24제곱근의 A의 12제곱, 세제곱 A가 돼서 지수법칙 암산하자. 24제곱근의 A의 16제곱근이 되는 거고, 맞지? 근데 이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왜냐면 24하고 16은 뭐의 배수죠? 그렇죠. 그래서 8로 나눠서 최종적인 정답은 세제곱근 A의 제곱.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요풀이 적어두세요, 일단. 요게 첫, 응? 아까 응? 내가 실수했네. 요거 제곱이었구나. 미안하다. 요거 제곱이었구나. 그래서 이 17. 그래, 정답은 이거다.
자, 아까 쌤이 m 루트 a n제곱이면 a n분의 n제곱 했으면 저 답 쓸 때 a의 3분의 2승 안 하고 그냥 저렇게 써도 돼요. 나중에 그렇게 적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시훈이가 엄청 질문을 잘했는데, 중학교 1학년 수학하면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봐봐. 중학교 1학년 수학하면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5면 답을 어떻게 적어야 돼? 플러스 8이라고 적어야 되거든. 중학교 1학년 수학은 원래는. 근데 나중에 앞에 있는 플러스는 뭐 한다? 생략한다 해서 이걸 8이라고 나온다고.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울 때 플러스를 생략을 안 했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우리가 아까 n 제곱근의 a에 m승 1에 돼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이게 a에 원래는 이거거든. 이게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요게 m승이라는 말은 얘를 m승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가 뭐야? a에 이거거든. 알겠니? 그래서 답지에 이게 정답이 있으면 이걸로 정답을 하면 되고, 답지에 이게 정답이 있으면 이걸 정답으로 하면 되고,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하면, 지금은 봐봐. 거듭 제곱권으로 답 표시가 돼 있잖아. 그럼 정답이 이거겠지. 근데 그 다음 페이지 가버리면, 다음 단계 가보면, 다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되어 있어. 지수들이. 그럼 이때의 정답은 저게 되겠지. 그러니까 고민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말했잖아. 문제에 제시된 초기 값들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소수 계산이야. 소수들끼리 계산하는 거는 귀찮잖아. 소수들끼리 계산할 때 주연아 뭘로 바꿔서 계산하지? 그쵸? 그래서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끝내고 나중에 답을 적을 때 이게 분수 문제였으면 그대로 놔두면 돼. 근데 소수 문제는 다시 그걸 뭘로 바꿔야 돼? 소수로 바꿔서 적는 거. 그냥 누가 시킨 건 아닌데 그냥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지. 알겠니? 이렇게 대부분. 자, 요게 첫 번째 풀이야. 적어놔. 적었니? 답지 풀이 이래서 있니? 오케이. 근데 두 번째 풀이 나는 솔직히 이게 편하거든. 나는 첫 번째 풀이가 편한데 두 번째 풀이도 나쁘진 않아. 뭐냐면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우리가 A루트 B면 A를 안으로 보내면서 제곱하면서 보내주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A에 만약에 N제곱근 B면요, A를 몇 제곱에서 넣어줘 버리면 돼요? A를 몇 제곱에서? N제곱에서 넣어버리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걸 이용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기를 넣든, 그건 니네 마음대로 해도 돼, 알겠지? 근데, 여기서부터 넣는 거야. 그럼 이게 이쪽으로 들어갈 때 몇 제곱 되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2제곱근에 4제곱근에 4제곱이 A에 곱하니까 이게 A의 5제곱근 되고 3제곱근 A의 제곱. 그래서 솔직히 이게 편해. 계산이. 근데 이거를 잘하면 머리가 좀 있어야 돼. 그럼 얘가 또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얘를 몇 제곱 해야 되겠니? 그렇죠. 15제곱근. 그럼 2제곱근에 뭐야? 4제곱근에 3제곱근에 15제곱이니까 A의 17제곱 되잖아. 그럼 2개 곱하면 8, 2개 곱하면 24니까 24에 A의 17제곱근. 괜찮지? 이 풀이가 나는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원래 본질적인 풀이는 알고 계셔요. 괜찮지? 그래서 요거 안에 넣는 거. 그래서 요거 이용하는 거야, 이거. 이거는 중3 거고요. 이거는 고2 거죠. 학교에서 시험 실제 풀이 못 음. 근데 그 풀이에 이거 2를 쓰면 그런 상황. 그거는 왜 상관이 없겠지? 그냥 이게 생각하고. 아, 2를 쓰면? 아, 그거는 쓰면 안 되지. 답지에는 2를 쓰면 안 되지. 풀이에 있나?
풀이는 써야 되지. 그러니까 답에는 루트 3을 이렇게 적으면 웬만하면 맞다고 안 해줄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1 곱하기 x를 뭐라고 적지? x라 적잖아. 근데 이렇게 적으면 학교쌤이 맞다 해줄까? 나 안 할 것 같거든. 틀린 건 진짜 아닌 거 맞는데 학교쌤이 맞다. 발시로 신으라 해도. 자, 그 다음 거듭제곱의 대소비교는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있잖아. 얘 똑같이, 그러니까 이 앞에 숫자를 같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숫자를 알겠니? 앞에 숫자를. 그러면 얘는 2, 3, 6이니까 최소공 배수가 뭐죠? 6이잖아. 그러면 A는 뭐야? 6제곱근의 5의 3승이 되는 거고. B는 뭐야? 6제곱근의 10의 제곱이 되는 거고. C는 뭐야? 6제곱근의 1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제일 크잖아. 그래서 A가 퍼스트, 그 다음에 C, B가 되고요. 그 다음에요. 얘는 이렇게 적으라 했는데 만약에 이 숫자로서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숫자로서만 이거의 대소비교하라면 우리가 이렇게 대소비교를 했잖아. 근데 정답을 적을 때는 요 자리에는 요거 적고 요 자리에 요거 적고 요거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적으면 맞다고 안 해줄 거라고. 분명히.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 중에 이런 것도 있다? 봐봐. 이런 것도 있다. 우리가 루트 안의 숫자는 똑같아. 루트 안의 숫자는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게 M, N, L 이렇게 돼 있어. 알겠니? 오케이? 그럼 얘는 대소관계가 만약에 M, N, L 이렇게 되어 있다 치면 맞지? 이 거듭제곱근을 하면 얘는 조금의 어려움은 있어. 뭘 조금이 어려우냐면 요거는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가 다르거든. A가 1보다 클 때는 클수록 값이 작아져. A가 1보다 클 때는. 자, 예를 들어보자. 2개짜리만 예를 들어볼게. 2개짜리만. 봐봐. 세제곱근이 2랑 4제곱근이 2가 있어. 그럼 얘는 뭐야? 3번만 곱하면 2가 되는데 얘는 몇 번 곱해요? 4번 곱해야지 2가 돼요. 그럼 얘는 얘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3과 4의 최소공배수니 뭐를 곱해? 12제곱근을 해도 상관없어. 그럼 얘는 2의 4승이니까 얘는 16이 되는 거고 얘는 2의 3승이 되니까 뭐야?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A가 1보다 클 때는요. 요 숫자가 작을수록 값이 커. 맞지? 근데 있잖아. 우리가 A하고 B가 이렇게 되어 있어. 알겠니? A하고 B가 요렇게 한번 가볼까? 우리가 A하고 루트 A가 되어 있어. 맞지? 맞지? 그럼 누가 항상 커? A는 양수인 거는 맞거든. 누가 항상 커? 이거는 너네 중3 때 엄청 강조는 많이 했어.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얘는 이게 A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크지. 근데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얘가 크다. 4분의 1을 생각하면 되거든.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루트 4분의 1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중3 때도 마찬가지야. 중3 때도 봐봐. 중3 때도 A가 1보다 클 때는 자 보자. A가 1보다 클 때는 쌤이 조금 센스 있게 더욱 한번 가보자. A가 1보다 클 때는 A분의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뭐야? 루트 A분의 1이 그 다음으로 작고 A분의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걔들은 1보다는 다 작고 그 다음에 루트 A가 그 다음으로 크고 A가 크고 그래서 얘는 A 제곱이 되고 얘는 뭐 제곱까지도 가볼까? A가 1보다 클 때야 얘는 A 제곱분의 1 그래서 요런 대소관계가 있다고. 오케이? 근데 A가 0과 1 사이 있잖아.
0과 1 할 때는 이 대소관계가 정반대야. 정반대. a제곱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a고요. 그 다음에 루트 a고요. 그 다음에 1이고 1보다 다 얘들 작고요.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1이 2로서 제일 크고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뭐야? 얘는 뭐야? 얘는 a분의 1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a제곱분의 1은 16이 되겠죠. 16. 이 4분의 1 생각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꼭 적어 놓고 거기를 응용을 한다면 얘는 a가 0과 1 할 때는 a가 0과 1 할 때는 얘는 뭐야? 이 제곱근이 뭐 할수록 클수록 값이 더 크다고.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작은 숫자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4분의 1로 갈 건데 여기를 세제곱근하고 여기를 4제곱근 해보자. 대소를 비교를 해, 맞지? 그럼 얘를 12제곱 해버리면 얘는 4분의 1에 뭐야? 4승이 되고요. 맞죠? 얘를 12제곱 해버리면 뭐야? 4분의 1에 3승이 되니까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가 더 큰 숫자겠다. 알겠지? 그래서 요것도 중3 거지만 요것도 적어 놓았으면 정말 좋겠고, 그 다음에 요것까지도. 알겠니?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할게요. 대수는. 됐죠? 오케이? 꼭 기억하십시다.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도현이 기억해?